3월 4일 화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잘 쉬고 오셨는데 어제 밤부터 또 트럼프가 관세로 세상을 다 휘젓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진짜 막 쏟아져 나와요. 저도 정리하기 시간 좀 걸렸는데 근데 우리나라 장이 괜찮고 또 빅바이오나 우리 포트는 다 플러스 나 있어요. 시장 반응과 저는 빅스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온갖 걱정되는 얘기 이 변동성이 크더라도 우리 투자 기준은 잘 잡혀있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여유있게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시장은 안 그래도 약하니까 투심에 더 흔들려요. 어제 플러스는 났다가 시작했다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막판에 밀려서 엔비디아든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이 공포 전략은 자기 나라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더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캐나다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관세를 때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급락이 하는 트럼프의 숨은 의도는 여러 번째 얘기 드렸지만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장기금리, 10년물 금리를 내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재정부채나 자금에 대한 여유를 좀 갖기 위함이니까 암만 이렇게 흔들어도 큰 추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많이 급락하니까 또 비축자산 올린다 해서 확 급등도 시키죠. 나름의 정시도 컨트롤 할 거라 저는 봐요. 자, 우리나라 강국장 보시면 삼성전자를 안정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또 매수 들어오죠. 괜찮습니다. 5만원대 중반.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2500 초중반에서 잘 받치고 있습니다. 2500선 정도를 지지밴드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지만 종목장이 돌아가요. 물론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1200개 빠졌는데 종목장 좁은 가운데에서도 유럽 쪽 트럼프가 하도 덮어하기 그러니까 이 방산 관련 모멘텀 살아있는 방산주로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수급 종류가 좀 다릅니다. 얘들은 언제까지 또 이러다가 확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모멘텀 살아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안정감 있게 유익게 할 수 있는 우리 빅바이오가 꾸준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좀 말씀드리고 다른 사이드나 이쪽도 여전히 상방이 되고 올라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은 이 트럼프의 이제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광인 전략 막 흔드는 그런 전략과 우리나라 수급도 보시면 되게 급해요. 더 급해졌어요. 빅수급들이 또 신고가 막 따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특징 내에서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죠? 중심 잡고 우리는 여유있게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 꼭 좀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기스 받아서 달러는 좀 더 떨어졌습니다. 좋고요. 10년물 금리 항상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4.6, 4.4, 4.3, 4.1까지 빠졌어요. 결국은 남만 흔들고 정신없더라도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어요.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런 흐름이 우리 비미국이나 우리나라 국장에는 추세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살아있는 거고. 자, 미국에 보시면 ISM 제조업지수가 조금 약하게 나왔어요. 약간 컨센 하회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3조는 나쁘지 않았죠. 결국은 소비와 관세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애틀란타 주말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5였잖아요. 어제 그저께 보여드릴 때 2.8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이제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 변동성을 바로 감안해서 그러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기까지 막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경기 둔화는 시기상조라 보고 실제로 시장을 깊게 보는 분들은 저랑 같은 의견일 거예요. 결국은 이 트럼프의 관세든 뭐든 이렇게 막 흔드는 거는 경기 우려까지 만들면서 금리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비트코인 빠지니까 전략자산 비축을 공식 발표하면서 확 끌어올리는 그런 자산시장 컨트롤도 보여줬죠. 정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꺾어지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자, 거친 트럼프는 왜 자꾸 이러느냐. 2달밖에 안 됐죠. 거래 기술에도 받고 일기도 그랬지만 초반에 승기를 잡고 공포로 10을 때리면서 나중에는 결국 3이나 올라오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 관세 때문에 온갖 얘기 나왔고 약간의 정되는 과정이었는데 미국 정시가 추세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건 좀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자, 어젯밤에 3일날 관세 적용을 중국에 추가로 10%, 캐나다, 멕시코에 25% 그대로 때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4일부터. 협상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기 때보다는 지금 왜 힘드냐면, 왜 이렇게 거치냐면 그때보다 금리가 더 높고 물가도 높고 재정부채가 더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인데 결국 협상을 밀당을 할 거고 오늘 뭐 때린다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나온 사실은 관세예요. 사실 이렇게 때리면 자기 나라 훨씬 더 이런 받는다 그랬잖아요. JP 모간에 보시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더 충격을 받을 거야. 서민들 물가가 더 올라가서 미국 차가 평균으로 한 대당 400만 원 동안 사실 물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약간 재밌는데 중국 상무부가 다른 협상 이런 안 내놓고 대화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10시쯤인가 캐나다가 11시쯤에 자 우리도 그러면 미국 너네들 130조 원치나 25% 맞불 관세를 놓을 거야. 이렇게 확 때려버렸어요. 맞불 작전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중국 보고 있던 중국이 오늘 양회를 시작했는데 밀, 옥수수, 면화, 닭고기 이거는 미국에서 중국을 많이 수입하는 거고 바로바로 물가 영향을 줍니다. 10일부터 4일부터 미국 때리겠다 했는데 중국은 10일부터 약간 협상을 예주둔 거죠. 미국은 10%, 20% 때리겠다 했는데 중국은 15% 중간을 때린 거죠. 약간의 미중 관세가 더 중요하니까 이런 흐름 따는 볼 때 약간 미중 관세 협상을 볼 수 있는 협의 여지가 있다 볼 수 있고 시장 반응은 뭐냐면 그전까지 밀려 있다가 오히려 중국이 보복 관세 때린다니까 항생테크는 반등을 모셔가고 있어요. 오히려 급나는 게 아니라 보복 관세 넣으면 트럼프가 살짝 시장을 좀 보지 않겠냐 그런 거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결국은 10년물 금리를 하락해야지만 암만 이것저것 때리고 도지하고 경감을 한다 해도 가장 큰 거는 재정부채 매달 나간 이자가 너무 많아요. 그 수조 달러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10년물 금리 낮춰주는 게 이자 경감하고 돈 줄이는데 제일 좋다는 얘기죠. 뭐 경기 부담까지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파월한테 금리를 내려 트럼프는 말 안 하잖아요. 오히려 걔가 이렇게 정책 쓰면서 그냥 금리를 자기들이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FOMC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의 정책을 쓰니까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57%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급하게 싸우지 않더라도 안 싸우더라도 금리를 이렇게 정책으로 내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저는 이게 뭐 4월달, 5월달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때 강대강 거친 충돌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장 금리가 10%짜리가 4% 초반까지 밀렸어요. 확 빠지는 게 안 좋다 했잖아요. 출렁거리고 4% 초반까지 밀려서 안정이 되면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암만 앞에 뭐 뉴스 떠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금리적으로 시장 내용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워렌 버핏하고 레이 달리오도 뭐라 했습니다. 야, 너네 관세 그래 쓰다가 미국 경제가 미국 정시 이론이 물가 이론 서민이 더 부메랑 맞아. 이 버핏들 레달러 말한다는 거 다 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도. 자, 결론은 계속 약한 미장은 저는 안 좋게 보고 우리나라 장은 지지상 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목 장세에서 우린 살아남으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만든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다 오늘 관세 때문에 85,0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정상 박스는 9만 불대 있으면 정상 박스예요.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전략도 미국 국채를 뒤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수요를 키우는 전략이에요. 미국 국채의 수요를 키우면 또 금리가 하락합니다. 다 맞물리고 있어요, 정책이. 자, 홍콩은 오늘 빠져 있다가 아까 말했던 양회 시작했고 오히려 4일날 관세를 맞겠지만 10일까지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 보복 관세를 10일날 한다 말을 하니까 우리 홍콩은 살짝 반등을 주고 협상 여지,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 협상 여지를 저는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은 다시 한번 볼게요. 야, 오늘 제가 본 게 너무 많아 머리가 다 아파. 근데 결론은 증시, 빅수급, 시장이 가장 기준이다 보니까 빠져서 2,500 초반까지 갔다 와도 여기에서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저가 밴드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 기준은 ISM 지수 이것도 다 보고 있지만 OECD 실행 지수는 이제 플러스 나오고 있어요. 이 외국인이 삼성전 어쨌든 삽니다. 사고 있고 이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는데 삼전이 앞으로 코스피랑 반도체 기준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막판에 좀 다시 팔았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고 파는 게 줄면서 지수를 일단 받치는 흔적을 2,500 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전 기준 파생은 아직 등락이 있어요. 오늘 보시면 방산이나 이쪽은 모멘텀 확 올라갔지만 그 수입이 좀 급한 게 보였고 2차전지 빠진 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바이오들이 좋았습니다. 바이오들이 좋았어요. 돈이 꾸준하게 들어온 게 보였거든요. 자, 변동성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정감 추구하겠다. 지금 그게 맞아요. 자, 한국 반도체는 딴 거 볼 거 없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5만원대 중반의 지지밴드, 외국인의 수급이 변하는 모습,
뭐 지표나 수출 다 보고 있지만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이거 갖고 이렇게 7만원까지 보시면 되는 삼성전자예요. 자, 오늘 바이오가 특이했어요. 바이오가 사실 오전에는 뭐 방사능 돈이 확 몰려가고 하나 같은 애들은 1조 있게 뭐 넘게 거래되고 그랬었는데, 바이오는 사실은 제가 기준을 계속 주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헬스케어도 얘기 드렸고, 금리 인하기에 특히나 3월부터는 정말 중요한 학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모멘텀도 있고 재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정적으로 상방 수급 상방 포트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형주 뭐 삼바, SK파이프도 괜찮았고요. 자, 올릭스라 뭐 예전에 참고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료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붙었다 했어요. 그래서 5만원 6만원대 물량이 많다 말씀드리고 참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나오더라고. 근데 신고가 나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거래도 많은데 근데 갑자기 또 급 매도세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시장 특징이 뭐냐면 신고가 나고 거래가 높고 강한 거 강하게 붙여서 예전보다 용기 있는 빅수업들이 많아요. 개인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따라 들어가다가 재료나 그런 거 안 보고 단탄지 안 보면 확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특징을 보라는 얘기인데, 이 변동성이 큰 단타 수급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것도 사실 데이 트레이딩 기준이지 안정적인 수급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 실전주로 보는 알테오제는 오늘 머커키르 트루다 SC가 유럽과 미국에 허가 신청 완료했다는 소식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시총 크게 많이 올라가서 꾸준히 잘 가고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잘 홀딩 하시면 됩니다. 3월달에 발표 나온 것도 있죠. 자, 비만주와 필수익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얘는 10%나 갔다가 좀 빠져서 6%인데 오늘 같은 날 상당히 크게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호조도 물론 있었지만 빅수급들이 추가로 또 매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들 없었던 분이 사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바이오 전체로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좀 많이 출렁거렸던 로보테마, 제가 AI 쪽 봤을 때 양유도 얘기 드렸지만 이 피지컬 AI를 좀 빨리 땡겨 쓰고, 뭐 중국 봤을 때는 AI 규제 완화하면서 이렇게 경쟁 심화되는 모멘텀이 로봇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참고로 보는 그 대장주는 시정 장고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우리 갖고 있고 매수 들고 있는 원기옥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한 5~6% 올랐는데 이 정상 박스를 시도하면서 매수가 밑에 들어오는 모습 보였어요. 괜찮았으니까 자,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방산조선은 매매가 급하다 했잖아요. 급하다 보니까 하나 삼총사로 돈을 많이 몰렸고, 하나 에어로라든지 하나 그 뭐죠 오션 같은 게 많이 올랐는데 모멘텀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했던 신고가 큰 걸로 돈이 들어가는 애들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타 친 애들이 계속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올라가면 물론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데 반등 주면 비중을 축소하라는 거죠. 막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여전히 변동성 높은 단타 수급들 밸류가 너무 높아요. 마진도 낮아요. 그리고 또 3월 말에 있을 공매도에 타겟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나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산이나 하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참고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 엔터 대장 괜찮아요. 오늘 뭐 공영 기획 같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YG 같은 거 올라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해도 아직까지 팔 때 아니니까 들고 가시고, 자, 2월 말 매집주로 제가 게임 대장주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 3월 달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죠. 게임 대장주 괜찮고요. 참고 삼양식품 같은 거 추세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저도 뉴스가 되게 많아 정리가 뭐 하다가 정신이 없는데, 우리 포트 기준이나 시장에 봤을 때는 이런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 빅바이오 플러스 우리 종목들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니까 그걸 보시되 변동성에 막 휘말리지 마시고, 안정감이냐 변동성이냐. 근데 보통 개인들은 이 변동성을 좋아하세요. 빨리빨리 먹을 것 같아서. 근데 반대로 확 빠질 때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마다 제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익게 우리 포트를 빅수급 기준으로 계속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게 맞고 현금 사용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 막 따라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대체 거래소가 오픈했습니다. 사실 학생 그대로인데 교실한 게 더 생긴 면이거든요. 얼마나 뭐 질적으로 좋아질 건 없지만 나는 정권서 이거 뭐 그 수수료 때문에 만들었다 보는데 좀 앞으로 거래할 종목은 커질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하는 시간이 높아져요. 거래하는 시간이 넓어지니까 그거는 좀 편한데, 아침 동시효과는 40분이 아니라 8시 50분부터 시작되고
단타 치는 분이 계셔. 내 동생들도 있잖아요. 걔들은 엄청 신경 써요. 알고리즘 매매 때리고 전체로 패시브 때리고 스캘핑하는 애들은 이 대체 거래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 단타하는 분들 신경 쓰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매매 이 빅수급하고 큰 흐름 쫓아가고 앞으로 크게 먹을 이 투자에는 우리 투자 매매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바뀔 거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최커피님과 경희님 멤버십까지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변동성 크더라도 우리 종목으로 빅수급 종목 이길 수 있으니까 파트 2에서 설명해 나갈게요.